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납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이 GDP 발표 이후로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다시 이후 밀리고 있습니다. 5만 9천 달러 선에 머물면서 저항선 돌파에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주 초에 발생한 이 손실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팀 코수의 코인 고민 해결사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팀 코수 대표 티라노입니다. 네, 아무래도 하락장처럼 이렇게 가격이 옆으로만 쭉 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도대체 어느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팀 코수만의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까지 남김없이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도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종이비행기 방에서는 매일매일 시황 전달해 드리고 있고 궁금하신 코인들 질문 주시는 대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익률도 공개를 해봐야겠죠. 네. 저희 종이비행기 방 7월부터 8월까지 오늘 8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제 7월 수익률이었고 벌써 9월입니다. 네, 이제 벌써 9월이 됐죠. 이제 7월 수익률은 이제 310%. 물론 이게 100% 비중은 아니고 아마 비중이 20% 정도의 수익률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수익률이 85%였고 오늘 기준으로 또 수익률이 또 굉장히 높죠. 네. 자, 오늘 기준으로도 이제 승률이 86% 정도 되고요. 네. 총 수익률이 한 비중 20% 정도 기준으로 한 200%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수익률인데요. 막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닌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나마다 좀 더 네. 안전하게 가져간 수익률을 계속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한두 번 정도 이제 어제 새벽자까지 또 매매가 네. 이어졌고요. 자, 그래서 수익 인증을 이런 식으로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저희는 일단 매매는 신호등 지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 이런 그쵸? 매매 기법들이 또 존재하는데 또 열심히 네.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신 후에 열심이라고 네. 이름도 열심으로 하셨네요. 네, 이제 노란톡방에서 열심으로 네. 활동하시다가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매매 어제 새벽자예요. 이제 보시면 새벽 2시 41분인데 이렇게 새벽 네. 시간에도 궁금하셔가지고 질문 주셔가지고 너무 멋지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인증을 또 해주시면서 네. 한 부분인데 조금 살짝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도 답변을 잘 드리고 있어요. 조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어제 새벽장에는 뭐 여러 가지 4시간 봉에서는 뭐 상승 쪽이었고 뭐 1시간 봉에서 이런 상황이었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어려운 말씀드릴 수 장세 있겠네요. 속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크게 이제 저희의 매매 기법이 정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 네. 기법에 따라서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매매를 진입했고 이런 식으로 좀 입지를 마무리했다라고 전달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팀 코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벽에도 궁금증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제 전략부터 가격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코인 업앤다운의 김희주입니다. 시장 포커스가 전날 엔비디아 실적에서 9월 FOMC로 옮겨가면서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는데요. 이 영향으로 코인 시장도 혼조 관망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장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입니다. 1.9% 하락하면서 8,072만 9천 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하락이 나스닥의 하락으로 영향을 줬고 또 비트코인에도 악영향 미쳤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1.7% 하락하면서 342만 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최근 가격 추세뿐만 아니라 데이터 지표에서도 부진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이 3,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기도 한데요. 2024년 4분기에야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현재 2.05% 하락하면서 763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플은 주말 동안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현재의 약세가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인데요. 라디언스 캐피탈이 17% 상승하면서 105원에 현재 거래 중이고요. 믹스 마블이 8.94% 상승하면서 2.071원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믹스 마블은 블록체인 기반 컨텐츠 인큐베이팅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플랫폼 코인입니다. 네, 믹스 마블 현재 8.94% 상승했습니다. 써는 7.05% 상승하면서 47.25원으로 현재 거래 중이고요. 스토맥스는 6.9% 상승하면서 7.943원에 현재 거래 진행 중이네요. 그리고 6.74% 상승한 오아시스는 64.16원에 거래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셔야겠죠. 하락률 상위 종목은 17.57% 하락한 플로키가 0.1717원으로 현재 거래 중입니다. 플로키는 사용자 중심의 재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에코시스템 코인입니다. 플로키 오늘 가장 크게 하락했고요. 펠라즈가 9.54%를 뒤따라서 하락하면서 3,661원에 현재 거래 중이네요. 어댑터 토큰은 8.94% 하락하면서 3.128원에 현재 거래 진행 중이고요. 프론티어는 936원에 현재 가격 거래 중이네요. 8.86% 하락했습니다. 패치가 5위에 안착했어요. 하락률 5위에 8.5% 상승하면서 1,517원 현재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믹스 마블이 9.21% 상승하고 있고요. 테더가 0.07% 상승, 써니 6.84% 상승했네요. 리플은 2.05% 하락률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1.82%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61%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 시황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의 이슈를 짚어서 알려드리는 이슈 플로우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키워드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만나볼까요? 일론 머스크 기각, 두 번째 키워드는요. 비트코인, ATM,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엔비디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슈인데요. 도지코인 과대 광고 혐의 소송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 법원이 일명 도지파더인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코인을 과대 광고했고 또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안겨줬다라고 해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4월 트위터의 로고를 도지코인의 심볼인 시바견으로 바꾸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이 도지코인 가격을 상승해서 일론 머스크가 수익을 본인들이 이제 이익을 보고 도지코인을 매도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개인 SNS에도 도지코인을 꾸준히 홍보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일론 머스크 변호인단은 도지와 관련된 포스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매도했다는 증거도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과대 광고 혐의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과연 이 도지코인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애정은 어떻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진행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ATM인데요. 호주의 비트코인 ATM기가 73개에서 1200개로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ATM 사용자는요, 현금을 넣으면 디지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토큰 판매를 통해서 실물 지폐를 받을 수 있기도 한데요. 이 호주는 이 ATM기가 2년 전 73개에서 올해는 1200개로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더 많은 국가에서도 이 ATM 설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디포 최고 경영자는 호주에 200개의 ATM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또 향후 몇 년 안에 호주에서 수천 대의 비트코인 ATM기가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이 엔비디아 AI 성장 불확실성에 직면한 엔비디아 이슈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일 2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 주당 순이익은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이 최근 6분기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 AI 분야 진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굳건하지만 향후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가 미증시에 영향을 또 주는 만큼 또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오늘 세 가지 이슈 모아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이슈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전략 꼭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희주였습니다. 네, 시황센터 통해서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시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차곡차곡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비트코인이 반등을 이끌 이 재료가 부재하게 되면서 연일 8천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포커스가 전날에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봤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9월 FOMC로 옮겨가다가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된 데에 이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관망 흐름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선 돌파에 굉장히 큰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9월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오늘 9시 반에 나오죠. 또 다음 주에 나올 9월 고용지표 등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우리 비트코인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이슈에 따라서 코인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폭도 굉장히 전에 비해 좁은 상태고요. 네. 또 급락이 한 번에 확 나온다던가 나오더라도 이 전에는 막 2,000불, 3,000불 단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막 급락 나왔다고 했을 때 거의 10분의 1 정도, 네. 한 700불, 800, 500불 정도의 급락 정도로 반응해주고 있어서 지금은 네. 조금 더 차트를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트다.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지금은 어떤 이슈에 따라서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차트 위주로 보시는 게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도 함께 풀어주시겠어요? 네, 차트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월봉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8월의 마지막이니까 이 월봉의 캔들이 마감이 되겠죠. 자, 현재 월봉 마감 캔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요 캔들이거든요. 네. 혹시 앵커님께서는 요 캔들 어떻게 보이실까요? 저는 밑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양봉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네. 빨간색입니다. 네.
음봉입니다. 아, 음봉이죠. 네. 네. 지금 네. 착각했습니다. 사실 설정은 네.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지만 네,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네. 시험에 들게 하시는지. 계속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릴 거예요. 어쨌든 네. 이 빨간색 음봉 자체가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점을 계속 낮춰주고 있는 형태라는 것을 네.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급락을 하려고 노력 중이나만 조금씩 네. 방어를 해주는데 하락세는 계속 유지 중이다라는 월봉 캔들로만 봐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이동평균선도 한번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확인했을 때 우선은 이제 월봉 단위에는 20, 60, 120평이 정배열 상태인 것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는 건 일단은 월봉 단위에는 상승 추세다. 아직 코인 시장은 월봉 단위로 막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코인은 이제 중요한 핫한 어떤 투자 자산 중 하나다라는 네. 거는 아직 유지 중이긴 합니다만 그쵸. 어쨌든 지금 당장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조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지선 구간을 좀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20 고가이평을 좀 확인해 봤을 때 내려가 밑에까지 본다면 한 46,000불대도 존재하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이제 월봉 차트가 양봉으로 마감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계속 저는 방송 나올 때마다 언급드리고 있는데 단기, 중기가 장기. 장기까지. 근데 단기, 중기가 하방 중이고 장기는 네. 아직 상방 중이라서 여기서 20 고가의 평을 지지 받고 올려주면 여기서 같이 올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기, 중기가 하방으로 꺾였을 때 장기도 데드크로스가 나면은 결국엔. 1년 이상의 네. 하락장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다시 단기, 중기가 상승으로 바뀌려는 흐름보다는 음봉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서서히 꺾여 들어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자, 네. 이제 RSI 지표도 확인해 봤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차트의 고점은 올라가지만 보조지표의 고점 낮은 하락 네.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고요. 여기 이제 검정색 선이 하나가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RSI 지표를 좀 이평화시킨 시그널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면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 네. 데드 크로스가 나면 하락 쪽으로 가는 정도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RSI가 데드 크로스 나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월봉 단위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8월이 마감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일봉으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작도 확인해 봤을 때 일단은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 크게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또 고점 낮춰주는 형태가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이제 저점을 살짝 올려주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걸려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걸려져 있는데 여기서 일단 쌍바닥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네. 포인트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하락추는 상단부 포인트가 메인 저항선을 작용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더 네. 작도를 봤을 때 이런 식의 작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그어보자면 하락추세선 이렇게 작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이 추세선 4시간 봉상 요 6만 불대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주어야 이제 9월 달은 좀 상승장으로 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봉에 그리고 4시간 봉의 이동 평균선 배열상으로는 이제 일봉부터 다시 체크를 해봤을 때 현재 아직 하락 역배열 중으로 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러나 이평선이 좀 더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모였을 때 가격이 응축해 나갈 거고요. 응축이 네. 아래쪽으로 폭발할지 다시 위로 폭발할지는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분들께서 어느 가격선에 좀 잡아야 될까 비트코인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는 말씀을 안 해주시긴 하셨는데 좀 더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가격선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렇게 쌍바닥 형태의 의심할 수 있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1시간봉 단위로 일단 저희는 매매를 할 건데 62평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62평선이 좀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은 살짝 옆으로 누워줬어요. 이 하락각도의 돌파일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주었지만 재차 이탈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62평선이 이렇게 돌아 누워주면서 이렇게 지금
또 양봉으로 잠깐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데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려줄 수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단 9시 반에 이슈가 있고 이슈에 따라서 막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슈 전에 있는 추세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우리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1시간 봉의 보조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어떻게 보이실까요? 이 보조지표들이? 보조지표들이 지금은 완전 단기랑 중기는 위로, 전 골든크로스인가요? 골든크로스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맞아요? 단기가 네. 상방 쪽으로 향하고 있고 네. 중기도 상방 중이고 그다음에 장기도 골든크로스 이후가 네.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구간을 이제 조금 저희 네. 팀코스의 좀 네. 매매법에 이거에서 골골골이라는 골골골. 자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 그래서 네. 단기도 상승, 중기도 상승, 장기도 골든크로스 이렇게 골골골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골골골 상황에서는 아무리 좀 안 좋은 형태가 나오더라도 매수 쪽으로 한 번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1시간 봉 상에서 골골골 상황이고 네. 이 골골골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4시간 봉 상황에서 뭔가 하락 쪽에 시그널이 없어야 되는데 네. 4시간 봉 상황에서도 단기 골든크로스, 장기 골든크로스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4시간 봉에서 이평선 역배열 상황이죠. 그래서 요약해보면 상승 쪽으로 방향성이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줄 수 있는데 크게 올려주지 못하고 저항선 구간에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저희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되 크게 길게 보진 않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오늘 매매 가져가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좀 전략 단기적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내가 좀 더 세밀한 가격대를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팀코스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 말고도 알트코인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 보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전문가님께서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도미넌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자주 보고 있는데 어쨌든 도미넌스가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이제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만 우선 현재 차트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현재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횡보하거나 좀 조금씩 상승해 주려는 모양새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는 네. 이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흐름이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됐을 때 현재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상승 중이고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중인 모양새 확인이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상승, 도미넌스도 상승하면은 알트코인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비트코인도 상승, 도미넌스도 상승. 네.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시장 장악력도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네. 알트코인들은 힘들겠죠. 네. 맞아요? 조금 힘들죠. 그렇죠? 네. 힘든 편이긴 하나 네. 이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사실 해석을 해본다면은 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중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전체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고 있으나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가격들 혹은 그런 매수세들이 네.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전반적으로 약상승이 있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네. 근데 비트코인 극단적인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겠지만 알트코인 쪽을 사지 않고 비트코인 쪽으로 몰릴 수 있는 형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볼 때는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급등 나오면서 도미넌스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경우는 알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 사는 현상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알트코인 쪽에 그렇게 안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막 네. 엄청난 상승량을 기대해 보기 힘든 상황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4시간 봉는 잠깐 확인해 봤을 때도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쌍바닥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도미넌스도 쌍바닥 만들면서 올려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도미넌스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들이 약간의 상승이거나 조금 힘들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형태로 봐도 무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준비된 코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도 읽어보고 왔는데요. 우리 오늘은 현재 코인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을까?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라디언트 캐피탈, 선, 리플, 솔라나, 에이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인데요. 리플 가격부터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리플 2.05% 하락하고 있습니다. 76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리플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타나라는 전문가는요, 하락 채널을 맞고 이제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선 0.47, 0.4를 이탈을 하면은 쭉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미키불이라는 이제 전문가는 볼린저 밴드가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 폭발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솔직히 전문가님, 이제 우리 리플은 상승 폭발을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아주 예리했나요? 예리한 분석을 또 하셨군요. 혹시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리플은 일단은 너무 이제 상단의 매물대가 두껍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들의 사랑과 염원과 애증과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기 900원대에서 1000원대, 1100원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도 사람 있어요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이 이제 미키불이라는 전문가보다는 제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한 게 아닐까요? 여기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한번 자리를 바꾸시죠. 좋죠. 제가 한번 진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고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00원부터 1000원 사이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어떤 전문가 분들이 네. 말씀해 주셨던 가격대랑 볼린저 밴드 관점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우선은 아까 말한 가격대가 0.47불 그리고 0.4불대인데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좀 많이 두꺼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주봉으로도 네. 확인해 봤을 때 0.47원대 이렇게 많이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고 그 밑에가 0.4불대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 차트로 현재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락 추세선이 조금 그게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만 우선은 고점 낮춰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렇게 그어지겠네요. 네. 이렇게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계속 맞고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0.55불대 이탈을 하면 0.47불대를 지지 받을 거고 이탈하면 0.4불대. 마찬가지로 사실 쉬워요. 지지선 이탈하면 저항받고 빠져버리기 때문에 0.4불대가 또 중요한 구간이고 이제 0.4불이라고 하면은 여러 시청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원화 차트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좀 단기적으로 일봉 차트에서 하락 추세선, 저항선을 좀 맞아주면서 많이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에 이미 좀 일봉상에선 틀림없는 상황이고요. 이동평균선을 확인해 봤을 때도 지금 242동평균선 지지 구간이 좀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242평선, 62평선 구간을 지지를 실패하고 재차 이탈해주고 있는 모양새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간은 742원대, 요 구간이죠. 요 네. 구간 742원대 요 122동평균선 구간 지지인데 요 구간 지지를 실패하게 될 경우 아까 말했던 아까 산타나 말이 맞네요. 그렇죠. 네. 하락 쪽으로 간다면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 관점으로 응축하고 있다라고 네. 표현이 되었어요. 근데 볼린저 밴드가 실제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추가가 안 돼 있는데 빠르게 네. 보면은 일단 20-2짜리 볼린저 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키불이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네. 볼린저 밴드를 설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제 볼린저 밴드 20-2인데 조금 네. 네. 일단 응축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 이런 네. 구간이 응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폭 자체가 네. 좁아진 구간을 이제 응축. 확실히 저건 응축 같네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스퀴즈라고 표현을 하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폭발, 볼린저 밴드를 때리면서 폭발 해당하는 형태가 존재해요. 근데 네.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혹시 어디선가 들었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에 팔고 하단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도 뭐 이제 각종 이 네. 웹서핑을 하면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매매법이에요. 정말 위험한 큰일 날 매매법이고요. 뻔했네요.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라는 사람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정확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가 하방으로 응축했다가 이렇게 네. 잠시 모여주면 스퀴즈를 벌였다가 이렇게 퍼져 나갈 때
이제 폭발이 이렇게 나와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응축해서 이제 상승 폭발로 나갈 것 같다는 근거 없는 부분이고 하락 쪽으로 폭발하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볼린저 밴드만 본다 했을 때. 네. 물론 저는 볼린저 밴드 되게 다양한 형태로 보긴 합니다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20-2 기본 형태로 봤을 때도 지금 하락 쪽으로 폭발해 나가면 나갔지 뭐 상승 쪽으로 폭발해 나갈 싱그너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리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제 함께 탐험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솔라나 되겠습니다. 솔라나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보러 갈게요. 네, 솔라나는 3.71%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89,6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악몽이 재현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2019년과 유사한 시장 패턴이 반복될 경우에는 이제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을 추적하는 토탈 차트에서 2019년에도 알트코인들이 반짝하고 상승한 이후에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급락했었던 사례가 이미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 이게 정말 이런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때문에 밑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것 같으신지 차트랑 함께 분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솔라나 차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봉 차트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자, 현재 패턴이 하나 등장해주고 있는데 앵커님께서는 이 패턴 이제는 맞추실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패턴이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어센딩이 맞을까요? 디센딩인가요? 어센딩인가요? 어센딩. 어센딩. 네. 어센딩은 올라가는 삼각형이고요. 얘는 떨어지고 디센딩? 디센딩 네.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디센딩 네. 트라이앵글 패턴 같은 경우 하락삼각형 패턴 네.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괜찮아, 들으실 수 아, 있죠? 랩토 전문가님 요즘 질문을 네. 안 하셔가지고 아, 제가 요새. 또 까먹었습니다. 아, 요새 좀 해이해지셨군요. 네. 어쨌든 차트의 고점은 내려가고 보조지표, 지지선은 같은 상황을 이렇게 하락삼각형 패턴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제 하락삼각형 패턴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고 이 하락삼각형 패턴의 지지선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 하락 쪽으로 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고 네. 이 하락선은 상단 돌파해주면 박스권 형태로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현재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솔라나 분석을 드릴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이 17만 원부터 16만 원 선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고요. 중요 매물대인가요? 그렇죠. 여기 구간이 이제 여기 고점을 만들어줬고 돌파하고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17만 원부터 16만 원 선 이 네.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네. 매수 관점으로 갖고 가실 분들은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해보셔도 되고 손절은 또 16만 원에서 이탈하면 짧게 정리를 해보셔도 무방하고요. 네. 그리고 주봉 단위 상승 추세선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탈하더라도 이렇게 10만 원 선이나 이런 구간에 터치할 때 매수를 받아본다면은 조금 더 주봉이나 월봉 단위의 매수 관점으로도 네. 좀 좋은 위치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보조 지표를 좀 확인해 봤을 때도 지금 약간 좀 어렵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렵게 생겼으면 모르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괜히 네. 어설프게 해석하면 보조 지표니까. 그렇죠. 네. 어설프게 해석하다가는 오히려 틀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또 월봉 단위로 본다면은 단기 네. 중기가 하방이기 때문에 조금 하락 시그널이구나. 요건 라고. 대대대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신호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차트의 기록이 부족하기 아직 때문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D선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네요. 이제 단기가 중기, 단중이 대대대, 네. 대대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데드크로스, 그렇죠. 데드크로스요. 일봉 네. 상황에서도 이제 방향성만 좀 살펴보게 된다면 약간의 하락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응축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옆으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고 응축 구간 중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 중인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평선도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평선이 좀 안 좋은 구간인 게 일봉상 이평선, 242평선 이렇게 응축해주고 있죠. 네. 이렇게 응축해주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하락 쪽으로 슬쩍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이평선이 역배열로 가면서 하락 폭발 쪽으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16만 원 선이 지금 떨어지게 돼서 다시 만난다고 해도 지지받을 확률이 조금 적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코인은 좀 더 아까 네. 말씀드렸던 10만 원 선 상승추에서 하단부 구간에 좀 장기적인 매집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조금 더 네. 관망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하단까지 터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살펴보러 갈 종목 바로 라디언트 캐피탈 되겠습니다. 가격 한번 먼저 볼게요.
네, 라디언트 캐피탈 오늘자로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18.12% 상승해 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106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네, 현재 디파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이 효용성, 각 체인 안에 있는 여러 금융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디파이 머니 레고 시스템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근데 각 체인에 묶여서 자본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라디언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체인에서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좀 빌려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라디언트 캐피털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해당 코인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자, 차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어떻게 보이시죠? 오, 강하게 하락이 나오다가 또 이게 뭔가 이거 거래량은 안 떴나요? 거래량, 네, 거래량까지.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거래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냄새죠? 이것은 네. 고래의 냄새 아닐까요? 장난을 치는 고래의 네. 냄새가 납니다. 어쨌든 메시가 들어왔다는 것도 있는 소리고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네. 이제 앵커님께서 분석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네. 뭐 차트 보시는 분들과 거의 비슷한 눈높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맞춰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네. 우선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하락 추세죠. 고점 음. 낮춰주고 있는 채널선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네.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현재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쌍바닥, 산바닥 네. 정도로 봐도 돼요. 삼산 형태로 봐도 역삼산 네. 형태로 봐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추세 반전의 흐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네. 일단은 계속 하락 추세를 연결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그었을 때도 지금 고점을 돌파해주지 못한 꼬리까지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당장 최근에 폭발은 마무리되었고 매도세까지 나와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하락 매도세가 좀 나와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저점 구간에서의 상승력은 약간씩 보조지표도 상승 쪽을 바라봐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비교적 나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역배열, 이평선도 역배열 상태고 돌파해주려면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오랜만에 구름대를 확인해봤을 때 이제 국룰의 자리죠. 이제 구름대가 두꺼운 상황, 62평선이 하락 각도에 맞을 때 이런 건 네. 저항이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어떤 코인을 볼 때 항상 이 구간은 제일 매도세가 강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에서 매도세 맞고 네. 떨어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구간에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끝났고 조금 더 횡보해주거나 네. 62평선 돌파한 이후에 매매하는 게 좀 더 안전한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파한 다음에 매매를 하셔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종목 선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보러 가볼게요. 네, 선 8.2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7.78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선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론의 창립자죠. 저스틴 선. 네, 이름을 딴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큰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어준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트론과 선코인의 창립자인 이 CEO, 크립토 업계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트론도 저희한테 자주 설명을 해주셨었고 또 선도 이제 저번에도 한번 봐주셨었는데 지금은 선코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전문가님? 네, 선코인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신호등 지표 네. 확인해 보려고 오, 켰죠. 굉장히 좋네요. 저 이번에도 네. 맞출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왜 좋죠? 초록색에 있고 네. 모든 선들이 다 이제 밑에 있네요. 맞습니다. 1번입니다. 네, 1번 상황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네, 일단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도 굉장히 괜찮았고 트론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 그리고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발굴할 네.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보석 네. 같은 코인이었는데 이제 선코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신호등 지표에 매수 신호가 이렇게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좀 좋은 상승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호등 지표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설령 떨어지더라도 모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상승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좀 더 네.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작도 관점은 사실 그려볼 필요가 없는 게 오. 펌핑이 나오고 네. 펌핑, 응축 와, 구간이기 근데 때문에 정말 가격 상승이 눈부셨었네요. 그렇죠. 저스틴 선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알리바바 네. 창립자 마윈의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네.
아, 갑자기 자랑. 네, 아, 공부 좋아요. 좀 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코인의 가격이 정말 저렇게 네. 놀랍게 올랐으니까 네. 또 저스틴 선을 조금 따라갔었으면은 이걸로도 재미를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지만 그 생각을 들 때는 이미 올라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또 코인이 그럴 걸? 겁니다. 네. 네, 그렇기 참아야죠.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평선도 한번 확인해 봤을 때도 무난하게 정배열 상황이고 62평은 지지받고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 쌍봉 만들고 빠져버리는 형태이기 아. 때문에 가격대적으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파트가 네. 39원선, 40원부터 39원선인데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약간의 조정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구간에서도 또 반등이 나오고 올려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는데 상승 네. 추세가 아주 강력한 코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썬코인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내가 좀 더 가격선을 명확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팀 코스의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도대체 오를 수 있는 종목일까 하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문가님이 특별히 차트 보시면서 가장 좀 괜찮아 보인다 하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바로 에이브 가격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에이브 코인 0.65%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만 8,8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에이브노믹스를 제안하고 난 다음에 뭐 50%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디파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에이브 코인을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에이브 코인은 이제 제가 아마 7월쯤에도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네. 구간이 이제 초록색 구간에 있는 코인들이 얼마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네. 심지어 초록색 구간인데 돌파하고 지지까지 받아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상승 추세로서 폭발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다라고 봐도 돼서 이제 가져와 봤고요. 작도 관점으로도 봤을 때 이미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려주고 있는 상태고 상승 추세선을 좀 조정해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올려주려는 모습을 확인이 네. 됩니다. 그래서 15만 원 선, 14만 8천 원 선 요 구간이 설령 하락하게 되더라도 지지로서 굉장히 강력한 구간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보이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신호등 지표 관점상에서도 초록색 구간 그리고 밴드 2번 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올려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4시간 봉상에서 확인해 봤을 때도 초록색 구간이고 현재 위치는 4번 상황이고 여기 저항선으로 좀 작용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보조 지표들이 현재 단기 골든 크로스, 중기가 하락 중인데 장기가 상승 중이에요. 이거는 네. 이제 골 대 골 상태이긴 합니다만 골대골. 네, 단기랑 장기가 네. 골든 크로스 상황이고 상승 추세일 경우 이 중기의 데드 크로스는 좀 무시하는 좀 규칙도 또 나중에 제가 또 강의 때 설명드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상승 쪽으로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긴 해요. 설령 무너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15만 선 이 지지선으로 작용해 줄 거고 이 구간에서도 지금 수렴을 거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삼각 수렴 형태가 얼추 보이긴 하는데 1시간 봉으로 갔을 때도 자, 이렇게 약간의 수렴을 네. 거치고 있습니다. 고점 낮춰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점 올려주고 있는 수렴 구간인데 이 수렴을 상승 돌파할 때 매수만 받으셔도 어느 정도의 상승분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상승 추세에 괜찮은 코인이고 하락해도 좀 더 네. 리스크 관리가 좀 더 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브 코인을 좀 더 유익 있게 보시면서 매매 관점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보석 같은 코인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바로 준비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탐험을 떠나고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진 종목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 코스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있는데요. 종이 비행기 방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도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전략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온 질문 살펴볼게요. 석예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크레딧 코인 질문 주셨고요. 620원으로 평단가 가지고 계시고 비중은 40%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크레딧 코인 현재 가격부터 살펴보러 갈게요. 네, 크레딧 0.6%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5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석예환님께서는 이제 620원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RWA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의 지원을 예전에도 받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 크레딧 코인의 평단가와 비중 차트로 봤었을 때는 어느 가격선에서 정리를 하시고 또 가지고 가시면 좋을지 전략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레딧 코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트가 하락 추세, 고점을 네. 낮춰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고점부터 고점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하락 추세선이 하나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살짝 보여주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살짝 보여주는 위치입니다. 네. 현재는 추세 반전, 하락 추세 속에서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거를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 받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위치입니다. 네. 왜냐하면 매수하셨던 구간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기도 하고요. 이동평균선을 확인해 봤을 때도 이렇게 242평선, 네. 네, 4시간 봉상 242평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위치에서 매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쉬운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돌파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좀 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 되는 구간은 저는 손절 구간을 이 4시간 봉에서 240을 제외하고 20, 60, 120이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구간, 이 188원대 네. 이 구간이죠. 188원대. 네. 를 메인 지지선으로 작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 관리까지 해주신다면은 이 구간에 손절을 걸어두시는 편이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거는 하락추선 돌파만 해준다면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보여지고 있는 차트다라고 봐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평선상으로 일봉상 역배열 중이긴 합니다만 이 62동 평균선 그리고 여기 구름대가 같이 저항 걸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락추는 상단부랑 60 구름대가 같이 저항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비중이 좀 더 많이 크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덜고 차라리 네. 여기 돌파하고 지지받는 650원 구간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차트 보시고 62동 평균선 돌파하고 이렇게 구름대 지지받는 이 구간이 오히려 차라리 거기서 불을 타시거나 좀 네. 더 사시는 게 낫지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약수익권에서 비중을 좀 덜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650원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받아보시면 괜찮고요. 그다음 588원대 손절 구간 좀 보이는 위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전략 좀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석희안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스택스는 2,170원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은 5%다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현재 스택스 가격 3.05%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162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비트코인의 레이어 2 코인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릴리즈 코드 개발 작업까지도 완료가 된 상황인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석유현님께서는 2,170원이다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5%입니다. 네, 우선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락 추세가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그었을 경우는 돌파 지지한 구간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위에 구간을 트랩으로 보신다면 네.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었을 때 저항을 받고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돌파 지지라고 분석을 해본 상태에서 가져가 본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은 위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평선도 확인해 보았을 때 네. 현재는 이게 조금 지켜볼게요. 다시 네. 22평선이 상승 각도에서 62평선 하방 각도 저항을 받고 있는 위치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하락 채널로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평단이 거의 지금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비중 네. 5% 정도 가져가 보셨다고 하는데 좀 더 단타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상승 추세선 하나를 이렇게 그었을 때 최선 하단부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손절 같은 경우는 2,100원 좀 밑에 구간에 손절 잡아주시고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비중을 좀 늘리시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해 보시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또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원정대장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네, 코인 원정대.